KF-21 캐나다 70조 원 계약 코아. 캐나다 F-35 추락 후 KF-21 원에 하나와 현대 K방산 협업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생산한 기본훈련기 KT-1을 도입한 페루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잠정 수출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I는 APC 기간 중 열린 한패 정상회담과 연기한 협약식에서 페루 국영 항공 전문 기업인 스만과 KF-21 부품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디너 보랴우트,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의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방위사업총장 등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KI 강구영 사장과 에스만 하임의 로드리게스, 제이미 라드리게즈 사장, 공군소장, 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2012년 KT-1P20대를 도입했으며 이 중 16대는 스만 페루 항공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현지 조립을 맡았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페루가 KF-21을 도입하면 부품 공동생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사 간 항공산업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현재 수-25와 미그-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A는 페루 공군의 전투기 획득 사업에 다목적 전투기 F-50과 차세대 전투기 KF-21로 구성된 패키지 제안을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내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검증된 KT-1과 T-50 계열 항공기의 조종사 훈련 효율성 및 우수한 전투 임무 성능은 물론 KF-21로 이어지는 한국 공군의 국산 항공 무기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페루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한페루 간 전략적 안보 협력이 기대된다. KI 강구영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50까지 도입하게 될 경우 KI의 주력 고정액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수출국이 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하여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16일 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 FMESAC 페브리커 더 아워마스 와이 뮤니셔니즈 딜리트 에저시토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과 호르에 자파타 페루 조병창 대표는 한국과 페루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총괄협약은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로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다. 이후 실행계약에는 각각의 납기와 상세 사양,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세부 사항이 명기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K2 전차와 계열 전차,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한다. 페루 조병창은 지상무기 획득 사업을 현대로템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페루 육군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를 통해 이뤄낸 이번 협약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으로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페루의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서 AI로 재미 본 이스라엘. 전문 부서까지 만들었다. 밀리터리 브리핑.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와 연이어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은 전쟁 동안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2025년 12월 31일 이하 현지 시간 국방기관 내 인공지능과 자율 기능을 중앙 집중화한 뒤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 부서를 설립했다. 최근 방위산업 성과를 기반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선 튀르키예는 사거리 2000km급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면서 지역 내 군사적 입지 강화에 나섰다. 2025년 1월 1일 현지 시각 이스라엘 국방부가 하루 전 인공지능 AI 및 자율성 관리국이라는 조직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장관인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립됐고 마바이트라고도 불리는 국방부 연구개발국 드드 사나이 이 부서는 이스라엘 국방기관 내에서 인공지능과 자율 기능을 중앙 집중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스라엘 방위군의 모든 부문에 걸쳐 AI 및 자율 시스템의 연구, 개발, 전력 증강 노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자미르 장관은 출범식에서 이는 군사혁신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부서가 출범하는 것이라며 2년 전 장관 직책을 맡았을 때 AI와 자율성 분야에서 작전정보기술 혁신을 추진할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가 개발하는 능력은 우리의 작전 우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상자를 줄이고 작전 속도를 높이고 자원 활용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전장에서는 병사들과 자율 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팀이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상공 중의 군정보호주 능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우리 군의 효율성을 증폭시키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전례 없는 운영 및 기술적 돌파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방기관의 기술부서, 학계, 국방기업, 스타트업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드드 책임자인 다니엘 골드 박사는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다. 군사 AI와 자율성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방위군, IDF, 과의 수년간의 성공적인 연구 및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이 부서는 연구자부터 운영자까지 이해관계자들을 한 지붕 아래로 통합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개발 행정부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존 산업부터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민간 기술 부문 전반에 걸쳐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서의 출범은 첨단 기술을 국방 역량에 통합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보여준다. 미국, 중국, 프랑스와 같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도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사거리 2000km급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7일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내각회의 후 연설에서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튀르키예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독립주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지리적 중요성은 세계 권력 역학의 중심에 있으며 이 지역의 생존과 안정이 억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탄도 미사일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현재 개발된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비축량을 늘리고 2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3월 현재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565km이며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00km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1년도 안 돼 그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튀르키예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2010년대 초반 중국이 개발한 사거리 150에서 400km의 B-611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튀르키예는 보라, 보러, 나 불리는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보라는 직경 610mm, 길이 8m, 총중량 2500kg, 사거리 80에서 280km였다. 보라는 2017년 5월 시험을 거쳐 운용에 들어갔고 2021년 초에 납품이 완료됐다. 보라의 성공에 힘입어 국영 로켓사는 독자적으로 타이푼, 테이펀이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2022년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가 565km로 알려진 타이푼은 2023년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튀르키예군에 배치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3년 3월에 밝힌 사거리 1000km급 탄도미사일은 타이푼의 개량형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언급된 2000km급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튀르키예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 걸쳐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다. 2024년 크리스마스 낮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발트해 해저를 지나는 이스트링크, 에스트링, 이 해저 케이블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석유류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이글S에 의해 절단됐다. 이후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해저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부터 편성된 영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바,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로 구성된 합동원 전군 JF은 해저 케이블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인공지능 기반의 반응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노르딕 워든, 노어딕 오어던이라는 작전을 가동했다. 영국 국방부는 작전의 핵심은 AI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선박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 식별 시스템 ICE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조사해 관심 지역에 진입하는 각 선박이 초래하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선박을 확인하면 시스템은 실시간 추적을 통해 즉시 제프 회원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에 경고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스트링크 2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영국 해군의 벤 키 제독은 나토 국가들이 영토 소유권과 국제해양 협약과 관련된 권리로 인해 해저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한 공격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2023년에 임계치 미만의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JF를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지원으로 꼽았다. 현재 영국 해협 푸켓 카트가트 해협 발트해 등 22개 관심 지역을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JF의 운영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JF 회원국의 요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노르딕 워드는 2024년 여름 처음 시범 운영됐고
제프의 합동보호훈련, 엑서사이즈 조인트 프로텍터에서도 다시 시범 운영됐다. 이 훈련에서는 300명 이상의 영국 요원이 라트비아에 배치돼 영국이 해외에 제프 작전본부를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JF에 속하지 않았지만 발트해에 접한 폴란드도 잠수함 구조 임무와 해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토이니크, 네이토닉, 나는 배수량 6,500톤급 함성 건조 계약을 폴란드 군수산업그룹, PGZ, 과 맺었다.